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K코칭 컴퍼니 대표, 라이프 코치 오은경입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, 특히 고객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으신데, 어떤 거냐면, 계획을 해놓고, 네, 잘 못 지켰을 때, 이제 막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 왜 이렇게 못했지? 코치님은 계획하시면 어떻게 하세요? 다 잘 지키세요? 저는 왜 이럴까요?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그랬을 때, 또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나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, 이번에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, 근데 또 못했어. 나 바보 아니야? 나 찐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나, 혹은 또 그런 고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, 저 자책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지? 막 이렇게 고민이 될 때도 있는데,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객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, 혹은 내 안에서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나를 좀 다스릴 건지, 그런 얘기를 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왜 이거밖에 못했지? 라는 메시지 안에는 두 얼굴이 있다. 이 두 얼굴을 우리가 조금 알면 이런 메시지를 고객이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, 나한테서 그런 말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나의 긍정적 의도를 빨리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어, 제가 요즘 요거 딱 끝나면은 독서 모임을, 네, 독서 모임에 저 읽고 있는 책이 노자와 융이라는 책이에요. 융의 분석 심리학, 융의 이론을 노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또 설명해주는 그런 책인데, 거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청소년 기에는 무엇을 성취하고자 욕심을 내고 위인전 같은 걸 막 읽으면서 이상적인 인물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성격 발전에 필요하다. 그러나 중년이 되고도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성격이라는 페르소나에 동일시하는 것은 언제나 정신적 해리의 위험을 마련하게 된다.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자책하는 저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.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에 우리 지금 집 가정에서 다 어머님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. 막 뭐라고 해요. 너 그러면 안 되지. 야, 계획을 했으면 지켜야지. 그런 나쁜 사람이야. 심지어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. 저도 막 그런 잔소리를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고치지는 않지만 그 잔소리가 뇌리에 이렇게 팍 박혀 있기는 하거든요. 야, 또 뭐 이렇게 끈기가 없냐? 뭘 하나를 했으면 끝까지 진득하게 해야지. 뭐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뇌리에 남아 있어요. 그 청소년기에 혹은 특히 이제 종교 같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으면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걸 계속 주입을 받잖아요.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런 이제 특히 고객들을 만날 때 그런 뭔가 해야 하는데 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 보면은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착하다. 이게 뭔가 어른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면화를 빨리 시켜서, 난 그거를 해야 돼.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.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, 어렸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하게 해줘요. 왜냐하면, 뭐, 20대까지 판단력, 이제 배우는 거죠. 사회화 과정에서, 사회에서 내가 앞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하면 좋은 거,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. 이걸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 배우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끊임없이 주입하면서 배우니까 이런 걸 배우는 게 필요하다. 이제 융은 40대를 기준으로 40대 이후에는 이제 밖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. 그랬을 때 40대 이후에는
우리가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? 내 안에 있는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이거를, 야, 뭐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, 야, 너 이게 왜 안 했어? 라고 혼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이 목소리를, 아,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 왜 못했지? 이 목소리를 조금 더 성장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훈련을 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전에 이런 고객님이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이번에도 계획을 못 지켰어요. 이렇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 막 자학을 하시는 거죠. 저는 맨날 이래요. 계획을 세워도 전 맨날 못 지켜요. 그러고는 왜 이렇게 못 지키냐에 저를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싫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계속 자기를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니까 당연히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우울감과 무기력감과 이런 것들이 막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을 하죠. 왜 이렇게 못했지? 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떤 감정이 좀 드세요? 이제 코칭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세요? 그러면 감정 대신에 막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게 좀,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들 텐데 어떠세요?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찾아가요. 그랬을 때 이 감정 안에는,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못했어. 라고 생각하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들겠죠. 내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겠죠. 난 바뀌고 싶은데. 코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코치님은 내가 정말 지킬 거라고 믿고 있을 텐데 또 내가 못했어. 그러면은 저분한테 내가 실망을 줬어. 누가? 내가. 나 저 사람 실망시켰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좀 죄책감이 들겠죠. 또 내가 약속을 했는데 30주 동안 계속 계획을 안 지켰는데, 코치님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, 속으로는, 어머, 저 사람은 지금 30주째 약속도 못 지키고 뭐야? 라고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좀 보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면 수치심이 들겠죠. 부끄럽고, 코치님 보기가 민망하고, 그러니까, 죄송해요, 코치님. 제가요,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. 그런 걸 고객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아가는 거예요.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감정도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감정 좀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이렇게 감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. 우리 코치님들도 그냥 어떤 자책하는 마음이 이렇게 툭 하고 올라왔을 때 가만히 시간을 떼어서 걔를 조용히 느껴보시는 거예요, 일단. 느껴보시면서, 나한테 또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? 감정을 찾아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. 그 내 거를 찾으면 고객 것도 이렇게 들으면 빨리 찾아져요. 그러면 감정을 찾고 나면 이 감정 뒤에 어떤 숨어 있는 의도가 있었을까라는 걸 함께 또 고객과 작업을 하는 거죠. 어, 아마도 그 죄책감이나 어, 또 약간 미안함, 수치심 이런 거를 느꼈다는 건 코치한테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,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데,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, 자신한테 좀 실망한 이면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, 내가 계획을 지킨 나를 좀 만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 계획을 지키면서 내가 계획한 걸 이루고 싶다라는 그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. 보는 거예요.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. 이 보는 걸 왜 보냐면,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. 나의 긍정적인 의도를 찾고 나면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, 긍정적 의도가 뭐였는지 찾아본다. 실제로 자책의 다른 목소리는 나 정말 성장하고 싶어요 라는 의지의 표현일 거예요. 자책이 클수록 그 의지가 컸다라는 거죠. 이 자책, 야, 너 왜 그때로 그것도 못했어? 라는 그 자책 이면에는, 야, 난 정말,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성장하고 싶어. 이런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.
칼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어떤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. 그래서 자책하면서 그냥 또 못했어. 이렇게 하고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못한 거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한 실망도 있고 또 성장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.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진짜 나를 위한 성장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자책을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면 계획을 지키지 않은 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땡땡땡 때문이야. 이걸 한번 스스로 질문해서 답을 찾아보면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객하고도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. 지금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계획을 지키지 않은 거를 나태함이 아니고 땡땡땡이라면 그 땡땡땡은 뭐인 것 같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. 물론 이건 이제 코칭 스킬이기 때문에 고객하고 작업할 때는 앞단에 이런 자책에 대한 충분한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새로운 관점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어요.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질문을 하면 반감이 생겨요.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고객과 만약에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공감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관점에 대한 질문을 하면 관점이 바뀐다. 그 전에 질문하면 아마도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. 이게 만약에 나의 이슈라면 나도 나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난 뒤에 나의 이 앞에서 했던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뭐 미안함이라든지 그게 뭔지 몰라요. 나의 안에 있는 감정들을 충분히 내가 그냥 스스로 인정해 주고 난 뒤에 이걸 물어봐야 내 안에서 답이 올라올 겁니다. 만약에 이걸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생겼어.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? 공감이 더 필요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관점 전환이 되게 좋고 필요하고 이게 잘 됐을 때는 카타르시스도 있고 희열감도 있고 만족감과 충만감이 있는데 이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그 반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를 또 드려봤어요. 고객이 만약에 이런 자책을 막 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거 어떻게 도와드리지? 막 조바심이 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, 난 왜 이렇지? 이런 말을 들을 때, 지금 고객이 지금 자기 삶에 되게 책임을 느끼고 있어. 본인의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, 나 왜 이래?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이야. 이렇게 들으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. 정말 소중한 걸 지금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.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구나. 이런 목소리로 들으면 고객이 길게 이렇게 자책을 하더라도 그걸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자책이 아니라 자각을, 뭐에 대한 자각? 나에 대한 자각.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런 감정 뒤에는 이런 큰 마음이 있었어. 이런 자각이 일어나겠죠. 자책을 하게 되면 포기를 선택하기가 쉬워요. 난 해도 안 될 거야. 에라 모르겠다. 계획 따위는 개나 줘버려. 이러면서 난 앞으로 다시는 계획 따위는 잡지 않을 거야.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떨어져서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 포기가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계획을 막 계속 잡고 안 돼, 안 돼, 안 돼 하고 에라 모르겠다 때려쳐.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밟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런 작은 수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작은 수정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작게 수정하면 첫 번째는 아마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.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작게 수정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저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봐. 그래서 이 수정이 안 되면 작은 수정이 어렵거든요.
그랬을 때 고객과 함께 이것들을 차근차근 작업하면서 수정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걸 목표로 할 거야. 그런데 평소에는 10시에 일어났어. 그 이제 코치하고 약속해요. 코치님, 저는 어제 10시에 일어났지만 제가 코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내일 당장 5시부터 일어날게요. 그런데 자는 시간이 새벽 1시야. 그럼 4시간밖에 못 자잖아요. 그러면 이게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다 떠나서 5시 일어날게요. 그 첫날에 일어났어. 그냥 4시간만 자고. 둘째 날도 힘들지만 4시간만 자고 또 5시 일어났어. 근데 사람이 한 3, 4일 4시간만 자고, 물론 4시간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사람도 0.1% 있기는 하더라고요. 진짜로, 실제로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. 4시간만 자고도 막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. 그래서 한 3일차에 못 일어났어. 포기해. 계속 안 돼. 계속 1시에 자. 그러면 이게 내 거가 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, 나의 목표는 5시지만 지금 10시니까 10시에 일어나니까 뭐 8시 일어나 보고 6시 일어나 보고 5시 일어나 보고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면서 궁극적으로 5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. 그리고 이 자책이 대체로, 누구는 맨날 5시에 일어나던데. SNS에 보니까 누구는 이거 되게 잘하는 것 같던데. 이런 비교를 하면, 또 막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들거든요. 저 사람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. 난 왜 이렇게 계속 못하지? 특히 이제 잘하는 이 사람의 그림자는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의 잘하는 거, 저 사람의 잘하는 거, C의 잘하는 거, 이것만 계속 보면서 나도 A처럼 A가 잘하는 거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B가 잘하는 거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C가 잘하는 거 저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난 지금 못하고 있어. 그러면 또 자책이 커질 수 있거든요.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 이해를 통해서 이제 코칭 대화를 계속하면 우리가 자기 이해가 깊어지잖아요. 나한테는 이런 게 있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면 나는 좀 잘하는 사람이지. 과거에 내가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걸 좀 잘했지. 그걸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좀 적용해서 다시 계획할 수 있어. 이게 충분한 자기 일을 통해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. 이게 또 코칭 대화의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나를 막 때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저기 있잖아. 방향이 나한테는 이 방향이야. 라는 내면의 신호라는 거죠. 그래서 자책이라는 거를 볼 때, 지금 나의 기준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. 자책이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, 지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. 자책을 막 하게 될 때, 야, 드디어 나의 회복력이 또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왔네. 그래서 이 자책을 나에게 또 고객에게 주어진 기회로 들여다보면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에게 건네는 자책할 때 이런 문장을 주세요. 나 또 계획을 못 지켰어. 라가 아니라,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야. 내가 사실은 계획을 못 지켜서 내가 지금 실망스럽구나. 그래, 그럴 수 있어. 이번에는 정말 꼭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잘 안 되면 네가 너한테 실망할 수 있어. 그래. 그리고 이건 사실은 나한테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다라는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. 자, 네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뭘 한번 바꿔볼까? 이렇게 스스로 대화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. 네, 오늘은 이렇게 또 자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. 네, 오늘도 구치님들 얼굴 뵈면서 또 함께 계시는 분들의 에너지를 얻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한테도 큰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만약에 고객이나 내가 자책이라는 그 마음이 딱 올라왔을 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대화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어요. 우리 코치님들도 자책 대신에 성장을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